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우리 투자 철학은 아주 단순하죠. 다 필요 없고 지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에 투자해 놓고 그냥 최대한 오래 뻐기면 돼. 그러면 먼 훗날 큰 수익이 나 있을 거야. 한마디로 이겁니다. 굳이 우리가 4848을 추구하지는 않죠. 물론 4848을 잘하면 그냥 무작정 존버하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정말 냉정하게 우리가 4848을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존버하는 사람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낼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죠. 이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정말 편하거든요. 이런 마인드 세팅만 할 수 있다면 사실 시황을 딱히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황을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매매 타점을 잡기 위해서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 앞으로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주식을 팔았다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는 시기에 다시 들어오겠다는 거죠. 당연히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을 내가 모니터링 해야 되거든요. 최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해야 적중률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주식이 어렵게 느껴지고 굉장히 피곤한 거죠. 그런데 우리처럼 다 필요 없고 어차피 지구에서 제일 잘 나간 애들의 통째로 투자해놨는데 시황 알게 뭐야.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장기적으로 계속 오르겠지.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여유자금 생기는 대로 조금씩 사 모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급전이 필요하면 당연히 주식을 팔아서 뭐 생활비로 쓰던지 플렉스를 하든지 하면 되는 거고요. 애초에 제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영상을 만들 때도 그것 봐 그냥 사팔사팔하는 것보다 존버하는 게 더 나았잖아.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딱 그런 사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빌 에크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엄청난 실력자입니다. 자, 이분이 2022년 4월경에 넷플릭스를 손절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손절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더 이상 끌고 갈 자신이 없다. 넷플릭스 성장 가능성 잘 모르겠는데 불투명한 것 같아. 자, 상식적으로 빌 에크먼 정도 되는 대단하신 분이 뭐 우리처럼 뉴스 쪼가리 몇 개 보고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고급 정보를 다 분석해서 신중하게 결론을 내린 거겠죠. 자, 이것저것 다 고려해 봤을 때 넷플릭스는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맞아. 분명히 매우 타당하고 합당한 이유로 손절을 했을 텐데 5일 전에 올라온 기사를 보면 넷플릭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하는데 뭐 그건 일부일 거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좋은 콘텐츠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광고가 계속 들어오고 수익성이 계속해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겠죠. 아무 생각 없이 넷플릭스 주식을 사람들이 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아무리 대단한 주식 전문가라도 이 고작 2, 3년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구나. 그때 당시 뭐라고 했습니까? 넷플릭스 성장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그로부터 딱 2년 반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수익성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죠. 빌 에크먼이 손절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수익률을 보니까 약 260%가 올랐습니다. 2년 반 만에 260%가 올랐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시황이고 나발이고 그냥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승자라는 거죠. 갑자기 명언 하나가 또 생각이 납니다. 주식을 사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자라. 10년 뒤에 깨어나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명언이고요. 이거 다들 아시죠? 그 다음에 투자의 성공 여부는 세상의 비관론을 얼마나 오랫동안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피터 린치 명언입니다. 아마 주식하는 분들 중에서 이 명언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증거 있어? 야, 10년 동안 존버했으면 진짜 수익 났어? 그래서 한번 실제 수익률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인터넷 아무데나 가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엔비디아가 10년 동안 얼마 올랐냐면요. 3620%. 반도체 지수 3배 레버리지 SOXL 3118%. 나스닥 100 3배 레버리지 TQQQ 2156%. 테슬라 1294%. 넷플릭스 963%. 마이크로소프트 846%. 애플 800%. 애플이 꼴찌인데
그래도 10년 전에 비해서 800% 성장했습니다. 진짜 10년 동안 존버했으면 꽤나 많은 수익이 났네. 네, 이게 팩트입니다. 시황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10년 전에 사서 지금 열어봤으면 이 정도 수익이 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객관적인 데이터이고 팩트입니다. 에이, 그건 지난 과거 10년이지 앞으로 10년도 그러라는 보장이 있어? 당연히 없지만,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인공지능 최대 수혜주의자 대장주입니다. 자, 앞으로 10년 동안 인공지능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자, 망할 가능성이 높다면 당연히 전량 매도하는 게 맞고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향후 10년 동안 발전할 것 같아. 그럼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반도체 지수 SOXL. 자, 향후 10년 동안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까요? 아니면 퇴보할까요? 앞으로 10년 동안 망할 것 같으면 전량 매도하는 게 맞고요. 내가 볼 때는 향후 10년 동안 반도체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그럼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전기차, 물론 뭐 전기차만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차니까. 자, 전기차가 10년 동안, 향후 10년 동안 더 많이 팔릴까요? 아니면 뭐 망할까요? 요즘 대세가 뭔지 찾아봤더니 뭐 4차 산업혁명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그 분야를 봤더니 인공지능, 자율주행, 드론, 로봇, 뭐 5G, 6G,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별의별 게 다 있던데, 결국 그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나스닥에 다 모여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다 모여있더라. 그럼 향후 10년간, 아니 그 훨씬 이상으로 이런 지수들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겠네. 우리는 여기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10년 후에 딱 뚜껑 열어보고, 20년 후에 뚜껑 열어보고, 30년 후에 뚜껑 열어보면 되는 겁니다. 주식을 사놨으면 그냥 수면제를 먹고 10년 후에 깨어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사실 주식을 파는 이유는 폭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의 성공 여부는 세상의 비관론을 얼마나 오랫동안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수면제를 먹고 자면 좋은 게 비관론에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우리는 지구에서 제일 좋은 기업들에 투자를 해놨으니까 그냥 존버하면 됩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굉장히 큰 수익이 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